안녕하세요. 다음 주 7월 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인도량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적도 같이 나오죠.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은데 에너지 사업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면은 다음 주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경험과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옆에 안 보던 뭔가 하나 있죠. 같이 사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꽤 오랫동안, 수년 동안 노력한 일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레고 콩코드를 하나 장만했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데 좀 방해가 안 되면 좋겠네요. 그 남자아이가 꼭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자, 작년도 2025년 2분기 38만 4천 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늘 인도량 예측을 할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을 보죠. 자, 국가별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비중,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4월, 5월 달 합산해서 약 6천 대 정도가 더 팔렸습니다. 특히 5월 달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죠. 그 이유가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단행을 한 것이 지금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포모가 와서 대량으로 물량을 또 그 중국인들이 담아가지 않을까, 인도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또 중국은 모방에 또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인 뭐 샤오미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중국에서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구나, 무이자 할부가. 그래서 우리도 할래. 6월 달에 그들도 대제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로 말미암아서 테슬라가 보통 전통적으로 분기 말 이제 영업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전부 다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경쟁자들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작년도에 6만 1,480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정감은 6월 달에 있기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6,000대 정도 플러스로 보고 있고, 자,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이 고시덩어리예요. 4월달, 5월달 여전히 15%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 판매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6월 달은 다를 것이냐. 6월 달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8,500대 정도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까. 보조금 폐지에 대한 여파가, 그리고 전기차를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여전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40만 대 초반이나 39만 대까지도 지금 컨센을 보는 곳은 미국의 수치가 워낙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이 우리가 지금 나온 수치보다도 더 안 좋을, 특히 6월 달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이 미국에서, 특히 미국이 FSD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성적이 아닐까. 그래서 18,500대 정도가 미국은 마이너스로 보인다. 자, 아시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 2달 동안에 16,000대 정도 더 팔렸는데, 6월 달은 보조금 혜택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팔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11,000대도 만 대를 2달 연속으로 넘겼는데, 그래서 작년도가 5,300대가 2025년 6월 달에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16,000대 정도가 플러스. 일본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매 분기마다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0대 정도 플러스를 지금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 대만,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세 개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인데, 이 세 국가,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 괄목할 만한 판매 성장이 있어가지고 약 4,000대 정도가 플러스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판매량이 좀 아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유일하게 수출하는 국가가 있죠. 바로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작년에 거의 폭망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었는데 올해
플러스 7,200대 정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성장, 유럽 다음으로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고, 호주도 계속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위기에 있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약 4,000대 정도의 플러스를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나름 큰 성장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국 수출 물량이 같이 나오잖아요. 카운팅 될 때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또 폭증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수출 물량의 70에서 많게는 80%의 물량이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폭증한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복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의 증감의 70% 정도는 뺀 상태에서 만약에 10,000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중에 3,000대만 늘어났다고 해도,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을 카운팅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국가 단위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기가 베를린에서 순수하게 100%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프랑스죠. 자, 이 두 국가에는 중국의 수출 물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국가의 증감이 전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독일과 프랑스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국가 합쳐가지고 약 11,000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더 판매량이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가에서 자그마치 22,000대를 플러스 시켜 줄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영국을 합니다. 영국은 우현대 국가죠. 일본과 마찬가지. 일본도 같은 흐름인데 매 분기 말 폭풍 성장을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적인 예인데 2025년 6월 달에 7,919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1,000대 수준으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4월, 5월 달에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나서, 물론 큰 판매 대수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6월 달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보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봤을 때 약 영국도 2,000대 가까운 플러스, 그 이외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그 이외 국가들도 성장이 있는데, 일단 노르웨이하고 이탈리아가 좀 마이너스 해가지고, 근데 그 국가들 다 합쳤을 때도 한 3,000~4,000대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가 나오는, 그리고 유럽 연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카운팅이 안 되는 터키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대 정도 여전히, 작년에 터키가 엄청난 효자 노릇을 했잖아요. 터키가 올해도 작년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3,000대 가까운 2분기에 플러스를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쭉 봤었을 때 작년도 384,000대에서 계산해 보니까 약 49,000대 정도가 플러스가 된 433,300대가 제가 계산하는 로직으로는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나오면 좋고, 433,000대 정도만 나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좀 보수적으로 테슬라가 전통적으로 6월 달에 공격적으로 밀어넣기를 하는데, 이 밀어넣는 어떤 강도가 뭐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낮춘다든지 한다면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그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을 때 10,000대 정도를 뺀다고 한다면은 426,000대, 423,000대죠. 그래서 그 두 중간 사이로 봤을 때 약 428,000대 정도로 보면은 어떨까. 근데 보수적으로는 420,000대 정도 수준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카이씨가 아주 신뢰감 있는 배팅 사이트 440,000대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 아마 미국에서의 판매량 그래도 6월달에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5월달에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뭐 65,000대, 68,000대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440,000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420,000대. 왜냐하면 1분기 때 우리가 한번 당했었잖아요. 뭐 일론이 제시했었던 컨센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거의 3~4만대가 마이너스가 나서 이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했었을 때 420,000대. 저는 420,000대 밑으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다. 자, 에너지로 가볼게요. 에너지가 13.8기가와트의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때 8.8기가와트의
참혹한 성적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기관의 컨센서스는 14.2기가와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분기에 최고 기록이 14.4기가와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기록이 나올 것이라고 1분기 때 2025년 4분기 때 14.4기가와트가 나왔는데 1분기 때 14.2기가와트의 컨센을 제시할 정도로 기관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그 기대가 2026년 2분기에도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3.8기가와트를 컨센으로 제시했다. 컨센이 낮으면 낮을수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좀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13.8기가와트가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것이다. 근데 기저효과도 있는 것이고, 워낙 1분기 때, 뭔가 조금,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설치 용량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카운팅이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살짝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2분기 때 그대로 다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13.8기가와트도 비트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3의 공장이, 이제 완공이 지금 임박을 해 있고,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사업이 그렇게 성장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제3의 공장을 지금 완공해둘 필요가 없거든요. 감가상각에 비용이 막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큰 성장이 에너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2분기에 시작이 될지 3분기에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14기가와트 아워의 이상의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42만 대가 넘어가는 숫자,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도량은 약 10%, 12%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에너지 사업은 전년도 2분기가 9.4기가와트 아워 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14기가와트 아워 수준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45% 가까운 성장. 여기서 좀 비트를 해가지고 뭐 16기가와트 정도 아워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60%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보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에 대한 성적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도량에 대한 기대의 범위는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 사업은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사업이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오히려 인도량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 것인가? 지난주부터 저는 상승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인도량에 대한 우려보다 일단 기대가 높고 에너지 사업도 1분기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시장의 흐름이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거의 4.5% 가깝게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나스닥 지수의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이제 인도량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본장이 시작이 되면은 인도량 발표까지는 실제 거래일로 한 3거래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몰린다고 한다. 매크로적으로도 테슬라에게도 그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월봉 21선이 368달러인데 그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 날 어찌됐든 조금 지켜준 부분, 그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강한,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봤었을 때도 너무나 장기 하락의 추세가 계속 커져왔는데 어느 정도는 저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물론 월요일부터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인도량이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뭐 크게 올라줄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일단은 인도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1분기가 크게 실망스러운 실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좀 그 두려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과를 일단 좀 보자, 당일날. 그래서 결과가 당일날 좋았을 때 그전에는 거의 전반영이 안 됐다가 당일날 한번 크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는 7% 정도, 최근에는 조금 줄어서 5% 플러스 마이너스 였는데 지금은 전혀 선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고 우려 때문에 주가 빠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일날 주가가 그냥 38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당일 7월 2일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때 결과가 좋으면은 저는 7%, 결과가 나쁘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7%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진 않을까. 근데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너무나 계속 조정을 오랫동안 받아왔었고, 그리고 우려보다는 기대가 있는 이번 인도량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자, 이 전제는 결과가 잘 나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